위기 문명을 만들다 전쟁, 질병 그리고 인류의 응전 2와 흑사병, 중세의 종말을 고하다. 14세기 중반 유럽은 수백 년간 이어져온 봉건제라는 견고한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왕과 귀족이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 묶인 농노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며 교황을 정점으로 한 가톨릭 교회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사회. 그것은 신의 섭리이자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세상의 질서였습니다. 개인의 삶은 태어난 신분에 의해 결정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지상이 아닌 천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해 보이던 중세 유럽의 심장부로 동쪽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적이 조용히 그리고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칼이나 창으로 무장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페스트라는 이름의 세균, 훗날 흑사병 또는 대전염병이라 불리게 될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작은 미생물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사회 구조와 신념 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흑사병의 공포는 1347년 흑해 연안의 제노바 무역 도시였던 카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를 포위하고 있던 몽골군이 페스트로 죽은 병사들의 시신을 투석기로 성 안에 던져 넣은 것이 유럽 전파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기록은 유명합니다. 이 끔찍한 생화학전을 피해 제노바 상인들은 배를 타고 유럽으로 도망쳤지만 그들의 배에는 귀중한 상품과 함께 쥐벼룩에 숨어있던 페스트균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도 실려 있었습니다. 시칠리아, 제노바,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에 도착한 이 배들은 재앙의 씨앗을 퍼뜨리는 숙주가 되었습니다. 감염된 사람은 며칠간의 잠복기 후 고열과 오한에 시달렸고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목에 림프절이 사과나 계란만 하게 부어오르는 가래토시 생겼습니다. 이 가래토시 검게 변하며 괴사했기에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발병하면 생존율은 극히 낮았고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갔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공기를 통해 직접 전파되는 폐렴형 페스트였습니다. 이 경우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만으로도 감염되었고 일단 감염되면 하루 이틀 만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시 의학은 사체 액설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에 나쁜 공기 미아즈마가 병의 원인이라 믿고 향기로운 꽃이나 향신료를 태워 공기를 정화하려 애썼을 뿐입니다. 일부 의사들은 새 부리 모양의 가면 안에 약초를 채워 넣고 환자를 돌봤지만 이는 미신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버렸고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돌보지 않고 도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거리는 시신으로 가득 찼고 거대한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던져 넣는 집단 매장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흑사병이 남긴 가장 즉각적이고 거대한 변화는 인구의 급감이었습니다. 학자들은 1347년부터 1351년까지 약 4년간 유럽 전체 인구의 최소 30%에서 최대 60%가 사망했다고 추정합니다. 이 엄청난 인구 감소는 중세 사회의 근간이었던 봉건제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봉건 경제는 영주가 소유한 장원에 예속된 농노들의 노동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자 살아남은 노동력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전까지 영주의 땅에 묶여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 했던 농노들은 이제 일할 사람이 없으니 품삯을 올려주시오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영주의 장원으로 도망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귀족과 영주 계급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노동자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법령, 영국의 경우 1351년 노동자 조례를 제정하며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경제의 흐름을 법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깨달았고 영주들의 억압에 저항하며 곳곳에서 농민 반란, 프랑스의 자크리의 난,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 등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영주들은 농노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거나 경작지를 직접 소작하게 하여 현물이나 화폐로 지대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농노가 토지에서 해방되어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수백 년간 유럽을 지탱해온 장원 제도는 서서히 붕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흑사병은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세계에도 거대한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중세인들에게 삶의 모든 것은 신의 섭리였습니다. 질병과 재앙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흑사병이 닥치자 교회에 모여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성물을 향해 애원하며 집단으로 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신실한 신자도 타락한 죄인도 심지어 신을 섬기는 성직자들마저도 흑사병 앞에서 평등하게 죽어나갔습니다. 특히 환자들을 돌보고 마지막 기도를 해주던 수많은 사제들이 감염되어 사망하면서 교회의 공백은 심각해졌습니다. 왜 신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가? 왜 신실한 성직자마저 버리시는가? 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불신과 공포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채찍질 고행단과 같은 광신적인 집단을 형성하여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며 유럽을 떠돌아다녔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신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일 죽을지 모르니 오늘을 즐기자는 극단적인 쾌락주의 카르페 디엠에 빠져들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신의 절대적인 힘에 대한 믿음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는 훗날 종교개혁과 세속적 인문주의가 발현될 수 있는 중요한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흑사병이 남긴 깊은 트라우마는 당시 문화와 예술에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주제가 예술의 중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전의 예술이 주로 성경의 이야기나 성인의 모습을 경건하게 표현했다면 흑사병 이후의 예술은 죽음의 공포와 허무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죽음의 무도라는 장르입니다. 해골로 형상화된 죽음이 교황, 황제, 기사, 농부, 어린이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이끌고 춤을 추며 무덤으로 향하는 모습을 묘사한 이 그림들은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는 기존의 사회 계급 질서에 대한 은근한 조롱이자 삶의 덧없음을 직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은 동시에 삶에 대한 강렬한 애착으로 이어졌습니다.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고 이는 새로운 부유층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사후 세계만을 위해 금욕적인 삶을 살기보다 현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과 조각을 주문하고 화려한 건축물을 지으며 부와 생존의 기쁨을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욕망과 부의 집중은 예술가와 학자들을 후원하는 메디치 가문과 같은 새로운 후원자 계층을 탄생시켰고 이는 르네상스의 화려한 꽃을 피우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흑사병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공포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파괴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창조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흑사병은 신과 영주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던 중세 봉건 사회를 근본부터 뒤흔들었습니다. 노동력 부족은 봉건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가치와 자유라는 개념을 싹트게 했습니다. 신의 침묵은 교회의 절대적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인간의 이성과 능력에 눈을 돌리는 인문주의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역으로 현세의 삶을 긍정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낳았습니다. 결국 흑사병은 중세라는 거대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장송곡이자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팬데믹은 한 문명을 파괴했지만 그 폐허 속에서 인류가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전쟁과 질병이라는 거대한 위기가 어떻게 인류의 응전을 통해 문명의 대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역사적 사례로 흑사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